자, 낭독맨 교양 시리즈 오늘은 외계인은 어디 있을까? 그쵸? 사실 외계인이 없을 확률은 정말 0에 수렴하지. 옛날에는 우리 우주라는 게 우리 태양계만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그런 시절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우주에는 인간밖에 없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도 있는데 지금은 다 아니죠. 그렇죠? 게임만 봐도 다 나오고 그런 외계인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굉장히 그 외계인이라는 상상 속 친구랑 함께 해왔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는 진짜 혼자인가? 솔직히 그럴 리가 없죠. 저 어렸을 때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 나 UFO 봤다고. 나이 때. 그때 내가 요즘 나오는 갤럭시 울트라 스마트폰 막 이런 거 있었으면은 줌 땡겨서 저 UFO 찍었습니다. 근데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못 찍었어요. 있었으면 찍었어요. 근데 일단은 이런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외계인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모습일까? 세 번째, 만약에 있다면 왜 이렇게 조용할까? 요런 세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 외계인은 어디에 살까? 아까 말했듯이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태양계 밖의 행성을 단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오늘 인류가 발견한 외계 행성의 수는 행성 말하는 거예요. 별 말고 항성이 아니라 행성의 수는 지금 5,000개를 넘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은하에만 지금 수천억 개의 행성이 있을 걸로 추정되고 있어. 행성이 왜 찍기가 어렵냐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빛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대부분 이거는 항성이죠. 항성이죠. 너 이거 어느 부위냐? 허벅지네. 네. 옷 입고 있어요. 옷 입고 있습니다. 옷 입혀놨어요. 제 동생 옷 입혀놨어요. 이거 여기 빛나고 있는 것들 대부분 이제 항성이고, 그리고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네,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빛을 이제 항성한테 빛을 이제 반사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애들이 행성이죠. 지구는 행성, 태양은 항성이죠. 근데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고 있지 않으니까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발견하냐? 항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항성을 관측하고 있다가 행성이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가리니까 이 행성 빛이 원래 100이었는데 행성 빛이 70으로 떨어졌어.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 70으로 계속 떨어져. 그럼 뭐가 여기 돌고 있다는 소리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발견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그냥 항성 주위에 이렇게 보여. 빛이 반사돼서. 뭐 그런 식으로 발견하기도 하고 보통 그렇게 발견을 하죠. 그래서 항성은 이미 발견된 게 엄청 많은데 행성은 좀 5,000개 좀 넘게 발견돼 있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행성은 한우가 유명하죠. 우리 회장님 말이라서 제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었어요. 앵간해도 저거 무시하고 넘어갔을 텐데 저 회장 배지 달고 있잖아요. 제가 넘어갈 수 없어갖고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지구 비슷한 지구 복사본의 행성을 많이 찾았었잖아요. 아니면은 뭐 지구보다 뭐 훨씬 크지만 좀 더 이제 안정적인, 그리고 이제 물이 있고 막 이런 거를 찾았었잖아요. 지금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구 같은 것만 찾는 건 아니고 지금은 바다로 덮인 이제 워터월드, 아니면은 지구보다 더 크지만 안정적인 기후를 가졌었을 것 같은 이제 슈퍼지구, 이런 거를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태양계 안에도 후보지가 있어요. 바로 목성의 유로파라는 위성에도 거기에도 생명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좀 예측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생명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이제
이런 낭동맥 같은 지적 생명체가 아니라 좀 전에 여기 허벅다리만 보이던 생명체 있죠? 그런 생명체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생명체라는 거를 정확히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지구에 그 인류의 가장 위대한 눈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런 행성들의 이제 대기를 이제 분석해서 그 생명의 증거, 뭐 산소, 메탄 이런 생체 신호를 찾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막 그러죠? 아니 산소를 안 쓸 수도 있잖아. 아니 메탄을 안 뿜을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확률이 제일 높아서 일단은 이게 제일 우선적으로 찾고 있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저도 어렸을 때 그 생각했거든요. 아니 저 대기 없이 살고 있는 생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이 생각했는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들 기준으로 생각을 먼저 해보는 게 확률이 가장 높으니까 그렇게 먼저 따져보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뭐야,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아까 막 이런데 막 보였던 이상한 생명체 있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막 그런 모습일까? 근데 이번에 이거 조사하면서 정말 제가 놀랬던, 이럴 수가 있겠다. 이럴 수가 있겠다 싶었던 게, 자, 지금 생각해봐요. 우리 지금 AI 있잖아, AI. 우리도 인간의 몸을 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 안 해봤어요? 그죠? 우리가 흔히 외계인 생각하면은 막 머리 크고 눈 이만큼 크고 막 이제 막 그런 인간형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그냥 편견일 수가 있다는 거야. 어쩌면은 우리가 만나게 될 고등 외계 문명은 애초에 이런 생명체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게 그 세티 프로젝트라고 하죠. 그 외계인 찾는 프로젝트. 거기에서 그럴 수 있겠다. 진짜.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생명체였다가 점점 변해간 거야. 그래서 그레이트 필터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레이트 필터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지적 생명체가 우주로 뻗어나가기 전에 스스로를 파괴해버리는 거대한 장벽이다 해서 그레이트 필터라는 게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핵전쟁, 기후변화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런 생명체의 몸이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 육체를 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고 아주 혹독한 우주 환경을 견딜 수 있는 이 기계 몸을 갖거나, 아니면 아예 육체를 버리고 순수하게 의식이나 그 정보의 형태로 네트워크 안에 살아가는 그런 이제 포스트 생물학적 존재, 뭐 이런 게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매트릭스 막 이런 영화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네트워크 안에만 살아있는 그런 존재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사실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 딱 보고 그럴 것 같은데? 라는 생각. 그래서 우리가 막 우주를 향해 막 쏘잖아요. 막 외계 LP판 막 CD롬 막 이런 거 막 우주 향해 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우주를 향해서 거기 누구 없어요 막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건 말이야. 근데 그 신호에 답장을 하는 존재가 이게 살과 피를 가진 막 이런 생명체가 아니라 진짜 수십억 년을 살아온 고대의 인공지능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건 상상만 해도 완전 너무 막 진짜 압도되지 않아요? 저 이번에 그거 조사해보다가 와, 이건 지렸다. 진짜 이거는 진짜 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빛이나 소리가 아닌 뭐 전파나 중력파로 뭐 세상을 느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제3의 에너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은 그걸 사용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저 이거 되게 일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게 우주에 살 것도 많고 외계인이 있겠지 솔직히 그냥 만약에 뭐 네. 그렇죠. 우주 밖에 있는 어떤 신이 있어. 우주 밖에 있는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내기를 하재. 그래서 자 외계인 있게 없게 이러면서 내기를 하재. 100억 방 할래? 뭐 이렇게 그 신이 했어요. 그러면 저는 100억 방 하죠. 외계인 있는 거에 무조건 걸죠. 100억 방 콜. 그리고 저는 100억을 벌겠죠. 신한테. 네. 근데 분명히 이렇게 있을 텐데 우주의 크기나 항성과 행성이 이렇게 많다면은 분명히 있을 텐데 왜 만날 수가 없을까? 왜냐면은 우주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첫 번째 가설은 그 있죠. 이게 지구가 희귀하다 이런 가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다크 포레스트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주가 이제 모든 이제 사냥꾼들이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그 문명들이 이렇게 숨을 죽인 채로 그 숨어 있는 어두운 숲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숲에서 나 여기 있다라고 외치는 거는 다른 사냥꾼들한테 나를 죽여달라고 광고하는 거랑 같다. 뭐 이런 가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신호를 보내잖아요. 우주에다가 우리 여기 있어요. 이렇게 신호를 보내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했다가 걔네들이 적대적으로 우리를 대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뭐 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우주가 너무 크고 그리고 우주의 99.99%는 빈 공간이야. 심지어 원자마저도 대부분이 빈 공간이죠. 원자마저도 대부분이 빈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데 만나기 자체가 어렵다. 그냥 거리상으로도 너무 멀고 단지 그럴 뿐이다. 뭐 그런 가설도 있고 아니면은 있는데 우리가 막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개미를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지나가지 않듯이 우리가 너무 작고 사소한 존재라서 이미 그냥 지나간 거야. 지나다니고 있어. 그냥 우리 신경을 안 쓰고 있을 뿐이지. 좀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이제 외계인을 찾는 그 여정은 그 외계인들을 찾는다 이런 거보다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생명의 조건을 탐구하고 지구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 그거 있잖아. 칼 세이건 형님이 이거 한번 돌려서 지구 한번 찍자. 우주선 한번 돌려서 위성 한번 돌려서 지구 한번 위성이 아니지. 그거 망원경 한번 돌려갖고 지구 한번 찍자 해서 그 청백한 푸른 별이었나? 그거 이름이? 칼 세이건 형님이 했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얼마나 청백한 푸른 점 이게 얼마나 우리가 사소하고 작은 존재인지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아까 그 다크 포레스트 이 어두운 숲속에서 계속 소리쳐야 될까? 아니면은 조용히 숨죽이고 귀를 기울여야 될까? 전 개인적으로 소리친다. 가 맞다기보다는 궁금하잖아요. 죽기 전에 한번 외계인 한번 만나보고 물론 저는 죽지 않습니다. 전 영원히 살 거예요. 전 영원히 살 겁니다. 아까 그 외계인 가설 중에 있었죠? 정보가 돼서 영원히 사는 존재? 저는 그런 존재를 꿈꾸고 있어요. 정보가 돼서 영원히 사는 존재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영원히 죽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3단 논법 배울 때 배우잖아요. 저는 그 3단 논법을 파괴할 겁니다. 저는 살아남아서 그 3단 논법을 파괴할 건데 어쨌든 오늘 외계인 시리즈 뭐 시리즈 중 이게 외계인 시리즈 1편이라고 치자 이거
외계인은 할 말이 많아요. 아 근데 옛날에 봤었던 책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거 진짜 재밌는 거 많았는데 도서관에 없더라고요. 너무 옛날이라서. 막 2000년대 초반 막 이때니까 잘 없더라고요. 저 아기 때 있던 거라. 어쨌든 외계인 시리즈 1탄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나요? 저 뒤에 외계 생명체 자꾸 하나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외계 생명체 보이는데 질문 들어보도록 하죠. 아 그리고 제 동생이 오늘이 아니지 8월 8일이 생일이라서 오늘 12시 직전에 방송을 종료해야 됩니다. 그거 해야 돼요. 생일 축하합니다 해야 돼갖고. 헤헤. 질문 있네 질문. 맞아요.